우리 또 섭생 중요하잖아요. 네. 뭘 먹는가가 또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면역력 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항산화거든요. 그러니까 항산화력이 올라가면 면역력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체내에서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셀레늄이라고 하는 무기질이거든요. 주로는 브라질너트에 되게 많이 들어있는 걸로 유명하죠. 근데 브라질넛 말고도 참치나 계란, 시금치 같은 데도 풍부하게 들어있으니까 이런 음식 좀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익숙한 게 프로바이오틱스. 이 유산균도 장 건강을 도와주는 이제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 건강이 좋아지게 되면 면역력에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들은 주로 뭐 유산균 하면 떠오르는 요거트,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들이니까 이런 것들도 즐겨서 드시면 면역력 강화에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우리 면역력 하면 또 비타민C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겨울철에 참 맛있는 과일도 많은데요. 과일 속에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데 특히 뭐 사과라든지 딸기, 키위 같은 곳에 많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또 요즘 감귤도 참 맛있죠. 네. 감귤에도 많이 들어있고 브로콜리에도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으니까 많이 좀 드셔보시고요. 또 아연도 이 NK세포 활성화라든지 면역계 전체적으로 활성화시켜주는데 중요한 필수적인 미네랄이기도 합니다.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거는 이제 굴이 아주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소고기라든지 콩이나 견과류에도 아연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잘 챙겨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 알아봤는데요. 지금 쭉 보니까 저희 집 식당과는 거리가 좀 있고 어제도 피자 먹고 뭐 그랬으니까 어쨌거나 지금부터라도 좀 잘해야겠다. 또 한 번 반성합니다. 예, 그럼 오늘 아주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민혜연 선생님이 오늘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예. 네, 방금 장민수 선생님께서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들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요즘 사과 참 맛있더라고요. 사과에도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과차 만드는 법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요즘 사실 사과값이 많이 올랐어요. 비싸긴 한데 그래도 마트 가면은 가장 손쉽게 만나볼 수 있는 과일이 사과기도 사과죠. 하니까 오늘 제대로 배워볼래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 비싼 사과를 두셨다가 사과가 살짝 말랑말랑해져서 그냥 먹기 좀 힘드실 때 또 이렇게 이용해 보셔도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준비한 재료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과차는요, 일단 깨끗하게 씻은 사과와 그리고 약간의 말린 생강, 그리고 물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 재료만 있으면 예, 굉장히 쉽게 만드실 수 있거든요. 일단 사과를 한 2개 정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오늘 사용할 사과는 껍질까지 같이 쓸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이 껍질에 항산화 성분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농약 같은 게 남아있지 않도록 이왕이면 베이킹소다나 식초 같은 거 이용해서 껍질까지 뽀독뽀독 깨끗하게 좀 닦아서 잘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과를 얇게 편 썰면 되는데요. 아까 열심히 써시던데.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칼질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방법만 좀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저는 잘 못해서 미리 준비를 했거든요. 사과 반 쪼개셔서 이제 숟가락이나 이런 걸로 씨만 이렇게 잘 빼내세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편 썰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제작진분들이 너무 예쁘게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얇게 편 썬 사과들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과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비타민C도 풍부하지만 사실 사과 안에는 각종 플라보노이드나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성분들이 2가지의 성분이 만났을 때 면역력을 올려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같이 날씨 추울 때 따뜻하게 한 잔 드시면 딱이에요. 자, 지금 보면 편 썰어서 준비된 사과 요거까지만 하시면 사실 제일 어려운 단계는 다 끝났어요. 이제는 요리를 못하는 저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과 2개 편 썬 거 일단 안에다가 이렇게 냄비 같은 거 아니면 주전자 준비해서요. 잘 넣어주시고요. 네. 생강은 말린 생강 한 10조각 정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말린 생강을 넣는. 이 정도는 진짜 요리 초보분들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다면 모두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은 사과 2개 준비하셨을 때 기준으로 한 1리터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냥 그대로 부어주세요. 사과와 생강. 또 추울 때 저 생강차도 좋아하는데 맞아요. 사과가 같이 하는 거 처음 봐요. 이게 은근히 사과 생강의 궁합이 굉장히 좋거든요. 생강에 진저롤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이 사과가 갖고 있는 폴리페놀이나 각종 항산화 성분과 만났을 때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을 올려주는 효과를 가질 수 있고 요즘같이 추울 때 잘 드시는 게 좋은 게 생강 자체가 소화 기능도 올려주고 체온을 또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풍부한 항산화 성분도 있고
우리가 아까 핵심이라고 했던 체온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 재료와 물을 잘 넣으신 후에 그냥 중불에서 딱 끓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인덕션 사용을 해서 할 때에도 물 그냥 중불 정도 한 85에서 95도 정도 온도로 어느 정도 끓는지 따라서 좀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집에서 하실 때도 중불 정도로 한 20분 정도만 보글보글 잘 끓여주시면 금방 끝나네. 왼쪽에 있는 요런 비주얼이 돼요. 와, 너무 그럴싸해요. 괜찮죠? 근데 네. 사실 우리 집에는 생강 없는데 그럼 이것 때문에 생강 사시긴 좀 어렵잖아요. 네. 혹시 생강이 없으시면 집에 대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대추가 있다면 대추랑 넣어도 굉장히 비슷한 궁합이고요. 대추조차 없다. 그러면 또 서양에서는 사과랑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는 게 시나몬이거든요. 그래서 계피, 좋겠다. 계피 스틱이나 시나몬 스틱 또는 계피가루 같은 거 있으면 그거 같이 넣으셔도 돼요. 아무것도 없다면 사과만 넣고 끓이셔도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과 껍질이나 이런 데 워낙 좋은 영양 성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넣고 잘 끓이신 후에 기호에 따라서 꿀이나 알룰로스 같은 거 한 스푼 넣어서 드시면 따뜻하게 드시면 체온도 올리면서 면역력도 여러분들이 튼튼하게 지키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사과차 만드는 법 배워봤는데 저는 맛이 궁금해요. 맛있을 것 같아서 요 앞에 앞에 준비해 주셨으니까 한번 마셔볼게요. 사과 어우, 향이 향이 좋아요. 샥 올라와요. 네. 네, 이게 생강 향도 있고 그래서 예. 끝맛은 약간 생강 맛이 올라오는데요. 아니 사과하고 생강이 뭐 궁합만 좋은 게 아니라 맛의 궁합도 엄청 좋네요. 맞아요. 처음에는 이제 향긋한 사과 향이 느껴지는데 네. 끝맛은 또 진짜, 생강 예. 느낌이 또 나고. 매콤한. 요즘같이 이렇게 춥고 밖에 눈 오고 이럴 때 창밖에 눈 보면서 이렇게 따끈하게 이거 한 잔 마시고 너무 좋겠는데. 이만한 거 없죠. 아, 민혜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잘 배워왔습니다.